여기 디자인 아이콘이 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엔지니어를 이긴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과 그에 못지않은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3세대에 걸쳐서 생산이 됐던 이 자동차는 아우디의 막대한 디자인에 영향을 끼쳤지만 아쉽게도 2023년을 마지막으로 단종되고 말았습니다. 이 차는 바로 아우디 TT입니다. 80년 후반에서 90년 초반까지 아우디는 차 크기와 관계없이 공통된 패밀리룩을 추구했습니다. 정돈되고 정교하긴 했지만 아름답다고 표현하긴 어려웠죠. 딱 대중적인 이동수단으로서의 기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아우디 수장 페르디난트 피에이히는 브랜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콰트로 스파이더, 아부스 콰트로 등 신선한 컨셉카들이 등장했습니다. 1993년 폭스바겐 그룹 총괄이 된 피에이히는 아우디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드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죠. 1990년대 중반 A8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1994년엔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담은 A4를 선보였습니다. 진보적인 아우디 디자인은 많은 팬을 끌어모았고 아우디는 이 기회를 잡고 싶었습니다. 1995년부터 기존 라인업보다 훨씬 다양한 모델을 내놓기 시작했고 젊고 감각적인 차를 만들고자 캘리포니아 디자인 센터에 특별팀을 꾸렸죠. 이 팀은 1년도 안 돼 독특한 컨셉카 한 대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카를 목표로 제작된 TT 컨셉은 1995년 9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기존 알파벳과 숫자를 같이 섞어 쓰던 아우디는 이번에는 TT라는 영어만 사용해서 독특함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전통 그리고 기술가 섞인 이 TT의 장명은 NSU랑 DKW가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맨섬 TT에서의 이름도 따왔다고 하네요. 1999년에 공개된 최종 양산 버전은 컨셉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양산형 TT를 기다리던 대중들의 지갑을 열리게 하였습니다. 1999년과 2000년 유럽에서만 74,808대가 팔렸죠. 컨셉에는 없던 쿼터 글래스 추가와 넓어진 전면 에어덕트 정도만 바뀌어 오히려 더 깔끔해진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TT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TT의 디자인은 당시 디자인 총괄 피터 슈라이어와 디자이너 토마스 프리먼이 협력해 완성했습니다. 기아 K5로 한국 자동차 디자인의 혁신을 이끈 바로 그 피터 슈라이어죠. TT는 Less is More 라는 아우디 디자인 철학을 충실히 구현한 바우하우스 양식을 따랐습니다. 바우하우스는 1919년 설립된 독일 예술학교로 기능에 충실한 간결한 디자인을 추구해 근대 산업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TT는 바우하우스 양식과 함께 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측면에서 봤을 때 바디라인에서 이 부분이 강조되었는데 차체와 범퍼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든 디자인은 신선하다 못해 충격으로 다가왔죠. 굵은 스포크 휠, 레이싱카 같은 주유구 등 차체 곳곳에서 균형 잡힌 원형 모티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스카니 주유구 디자인에도 TT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실내에선 원형에 대한 집착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동그란 기어 노브, 클락션, 버튼들, 공조기 노브, 도어 손잡이, 단종 직전 나온 콰트로 스포츠의 네트바까지 파인 듯한 딤플 디자인은 바우하우스 정신, 즉 모든 라인에는 목적이, 모든 형상에는 기능이 있다는 사상을 담고 있죠. 작동 원리상 어쩔 수 없는 몇 개의 부품을 제외하면 같은 형상으로 디자인된 곳엔 8개의 홈이 파여 있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유머러스한 디테일도 있었는데 1995년 도쿄 모터쇼에서 공개된 로드스터 버전 TTS의 시트가 대표적입니다. 야구공이 글러브에 안착하는 모습에서 영감받아 디자인한 것으로 양산차 옵션으로도 제공되었죠. 이렇게 디자인에 공을 들인 만큼 아우디는 이음새 없는 매끈한 차체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레이저 용접 기술을 도입하느라 양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런데 공들여 만든 TT 디자인에는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둥근 차체를 따라 흐르는 공기가 고속에서 차를 띄우는 역할을 해버린 거죠. 시속 120km쯤부터 자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고 시속 140에서 160km 구간에선 운전자가 불안정함을 확연히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랠리 드라이버 피터 호메를 포함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언론은 아우디를 집중 비난했습니다.
이미 아우디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미적 완성도를 위해 공력 장치 설치를 포기했다는 소문까지 돌자 급히 리어 스포일러와 개선된 서스펜션을 제공하고 ESP를 옵션화하며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TT의 조립 과정도 디자인 못지않게 독특했는데요. 차체는 독일 잉골슈타트 아우디 본사에서 제작돼 기차로 하룻밤 이동해 헝가리 공장에 도착해 최종 조립됩니다. 이런 방식은 당시로선 매우 특이했죠. 초기 TT는 1.8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을 얹은 180마력 전륜구동과 225마력 콰트로 두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콰트로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빨간색을 포인트로 준 ALMS 에디션을 선보이기도 했죠. 2003년 골프 R32와 똑같은 3.2리터 VR6 엔진을 추가해 라인업을 6기통 247마력까지 확장했습니다. 여담으로 아우디는 미드십 TT 개발도 진행했다고 하네요. TT는 모터스포츠에도 참가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DTM에 참가하였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에 밀려 아쉬운 성적을 냈죠. 뚜렷한 디자인 아이덴티티, 준수한 성능과 운전의 재미를 모두 갖춰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1세대 TT는 콰트로 탄생 25주년 기념 수동 변속기 한정판 1165대를 끝으로 2세대에 바통을 넘겼습니다. 이 3세대로 진화하며 TT의 디자인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RS 라인업 추가로 고성능 스포츠카 이미지도 강화되었습니다. 미니 R8을 연상케 하는 3세대는 TT 대신 다른 이름을 붙였어도 어울릴 만큼 색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2세대는 커스터머 레이스카로 제작돼 판매되기도 했고 3세대는 원메이크 레이스가 열리기도 했죠. 그러나 친환경 트렌드와 내연기관 스포츠카 수요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긴 어려웠나 봅니다. 2023년 TTS 파이널 에디션을 끝으로 단종되고 말았죠. 마지막 TT 출하식에서 쿠페, 로드스터 등 역대 모델들이 총출동해 25년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외로운 퇴장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동차의 본질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삶의 낭만을 더해주는 존재라는 걸 TT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시대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TT처럼 운전의 즐거움과 자동차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이 또다시 등장할 수 있을까요? 미래차 시장은 효율과 친환경, 자율주행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TT와 같은 독창적인 자동차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건 시대의 필연적 흐름일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TT가 남긴 발자취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추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까요. 25년간 우리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낭만을 선사해준 TT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디자인 아이콘 TT, 당신의 아름다운 여정을 잊지 않겠습니다.